저희 프로그램의 마지막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토론인데요. 교육 관련 지표를 이제 교육에서의 무형유산 모니터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토론 참여하실 토론자분들을 모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함을 말씀을 하면은 카메라를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네트 슐츠, 캐나다 알버타 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님이자 세계 시민교육 수석 전문가이십니다. 환영합니다. 이어서 나이젤 앵칼라다 벨리즈 사회문화연구원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특히 무형문화유산 분야에서의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세 번째 패널 토론자는 한건수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환영의 인사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드 트라오레 부르키나 파소 교육 및 문화유산 수석 전문가이십니다. 문화유산 분야에서의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나이젤 원장님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벨리즈에서 무형유산 보호와 이것을 학교 교과 과정에 어떻게 접목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유산과 교육에 어떠한 효익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i, good day, everybody. 안녕하십니까. In terms of the question, Janet,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벨리즈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것을 단행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체계적인 점검법을 구축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가리포나라고 하는 이런 가무와 음악의 종목이 대표 목록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첨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벨리즈에서 문화유산과 교육을 접목을 하면서 인식 재고가 가능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문화유산과 그 보호 노력에 대한 인식 재고가 가능해졌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산 관련된 교육이 초등과 중등 교육에 있어서의 공교육 교과 과정에 편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벨리즈의 여러 문화 관련된 그런 교과목에도 편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과정을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 절차를 살펴보면 문화유산부의 관리들께서 긴밀하게 교육의 부처와도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이 있었기에 또 있기에 지속적으로 협력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양측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에 아주 또 중요한 결실이 이런 꾸준한 협력 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이젤 원장님 안타깝게도 이후에 연결이 되면 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세 분의 패널 분들께 이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질문인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문화유산 관련돼서 이제 교육 지표를 모니터링을 하는데 어떤 주된 효익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SDG 4번 목표 모니터링과 관련해서 결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교수님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 문화 모니터링 프로세스가 무형유산 그 교육을 어떻게 탈바꿈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 이제 무형문화유산이 학교에서 이 좀 민족주의적인 관점, 다분히 민족주의적인 관점으로 이제 제공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들이 무형유산을 배워서 우리나라의 문화가 이렇게 위대하구나라는 차원으로 이제 배우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SDG 이후에 무형유산 교육은
약간의 이제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그 GCAD라고 하는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유네스코가 처음에 이 GCED 주제 또 목표를 발표를 했었을 때요. 많은 이제 학교 또 교육기관 또 교사분들 그리고 교육청, 교육부도 이런 세계 시민 교육을 한국의 교육 과정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전문가분들, 아태센터 또 앞시유에 계신 분들이 전문가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유사점이 있는가, 무형유산 그리고 교육을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 다시 말해 이제 역사나 사회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 주제에 분야에 어떻게의 문화를 접목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또 세계 시민 교육을 같이 접목시킬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교사분들이 좀 더 다른 관점으로 이것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또 다른 것이 이제 문화 다양성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 국제 이주 현상이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문화 다양성이 중요한 교육 의제로 설정이 됐습니다. 처음에 교사분들이 문화 다양성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이제 문화 간의 차이가 무엇인지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문화 그리고 뭐 이주민들의 문화의 차이를 보여줬었는데 이제는 학생들이 사실 문화 다양성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주민들, 소수민족을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사분들이 한국의 무형문화 유산을 가져서 이것을 가지고 한국의 내부적인 문화 다양성을 또 교육을 시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그 문화 다양성에 대한 그 범위 자체가 커진 것이죠. 탈춤이라는 것이 한국의 탈춤도 지방별로 다르구나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화 다양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나의 것이구나. 이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외국인 또 이민자 또 이주민의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나에게도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평생 교육 혹은 이제 평생 학습라는 것도 여기에도 무형문화유산이 굉장히 인기 있는 트렌디한 주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은퇴를 하신 이제 고령 인구, 한국은 특히 이제 고령화가 많이 발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은퇴를 좀 빨리 하신 분들은 제2의 커리어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무형문화유산이 굉장히 유효한 것입니다. 무형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이 그분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해지는 것이고 많은 분들은 이 평생학습 혹은 직업교육을 통해서 제2의 커리어를 찾으시게 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육청 또 교육부가 이렇게 관점을 바꿨는데요. 무형유산 교육의 관점을 바꾼 이유가 우리가 SDG 4번 목표를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화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정부 차원에서 더욱더 이 목소리에 힘이 실어질 것이고 또 한국의 많은 이 대중분들도 무형문화유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더욱더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 모니터링 프로세스가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형문화유산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무형유산 분야에서 물론 늘 그렇지만 대한민국을 통해서 사실 배울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리네트 슐츠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통 질문입니다. The key thing that I want to speak about is 우선 여러분들께 the 말씀드리고 싶은 importance of 부분은 monitoring as the normative 모니터링이 process 얼마나 that 중요한지 monitoring 그리고 이런 다양한 규범 수단의 모니터링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모니터링을 잘하면 또 교육 체계 자체도 또 재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이 전 세계 교육 체계는 지난 20에서 30년 동안 어떤 경제적인 성과에 집중을 해왔습니다. 학생들은 어떤 인적 자본으로 바라봐줬던 것이 사실이고 우리의 시스템 자체가 바로 고용 가능성을 높이고 스킬을 증진하는 데 집중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문화는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그 과정에서 배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는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다시금 문화 유산을
우리 교육 체계 속에서 다시금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와 학교에서 이런 문화유산을 다시금 인지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다원주의라든지 또 형평성과 또는 다양성과 또는 평화로운 공존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 체계 내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우리 문화의 그런 유산과 또는 문화적인 그런 존재를 다시금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시스템은 그동안 어떤 경제적인 목적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가 되고 정의가 되고 확립이 되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이제 포함되고 편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다차원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설계된 모니터링 프로세스와 같은 어떤 다차원적인 그런 접근법을 취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법이라든지 교과 과정이라든지 이런 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도모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차원적인 그런 접근법이 필요하고 한데 통합하여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다각적인 노력과 다각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을 설계를 하고 또 구축을 할 때는 우리가 숙고를 하여서 이렇게 다측면적인 또한 다부문적인 차원에서의 노력을 단행을 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슐츠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교육은 분명 하나의 문화적인 행위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바로 현실에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CD 트라우레 전문가님께서 아프리카 차원에서의 관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es. Go ahead.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자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자네 교수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이번 웨비나를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프리카 국가들이 그 식민지의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있어서는 특히나 교육 관련된 지표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것이 이제 SDG 4번과도 관련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이제 가치에 기반해서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더 서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을 더욱더 부양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집단들 간에, 여러 민족 집단들 간에 있어서도 평화적인 공존을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또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학습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육의 맥락화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양한 공동체별로 이제 교육을 새롭게 제공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모국어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나라 부르키나파소에 최근에 어떤 설문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학생들이 모국어로 수업을 이수받게 되면은 물론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그 학습의 그 결과가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용도 거의 50%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모국어 교육은 훨씬 더 효율적인 교육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내 외부적인 효율성을 모두 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지표들을 추적하는 것이 저에게는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SDG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CD. 네, CD님 말씀 감사합니다. I'm very sorry that we had to ask you to do that twice. 네, 두 It 번 was 말씀을 하실 it was 수밖에 worth it 없는 to hear what you had to 상황이었는데요. say.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Thank you. 말씀드리고 And 그래도 particularly 말씀을 잘 들을 수 your emphasis 있어서 on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the importance 듭니다. of values 그리고 as well as 가치관의 중요성에 particularly 대해서도 mother tongue 말씀을 teaching is 해주셨고 important, but the values are 또한 also very 모국어 important 교육, for quality 가치관 둘 다 education.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 Now, 얼마나 I would 중요한지에 대해서 like to 말씀을 see if 해주셨습니다. what advice 자, our 그렇다면 이제 panelists 패널 could 분들께서 provide 어떤 조언을 to 제공해 주실 수 있는지 non-governmental 청해 들어보도록 actors, 하겠습니다. governmental officials, to 비정부 기구나 UNESCO, 행위자들, to 또 others, 정부 as to 관리들, how we can 유네스코 maximize on the 관리들 benefits 등에게 of living heritage in education, which is 이 mentioned, and 문화유산을 to 접목한 minimize 교육이 on 어떻게 challenges 베네핏을 that 최대화하는 exist. 데 So first, 일조할 수 Lynette.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과제를 최소화하는 데 어떻게 일조할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리네트 슐츠 교수님. So one of the most important ways 일단 to achieve this 말씀하셨던 is 그런 질문 actually to 관련돼서 bring the 이것을 달성하기 community 위한 and the 가장 school, 좋은 방법은 the formal 공동체와 education, the 학교 informal education 또 together, 공교육 so that 즉 형식 교육과 비형식 communities 교육의 are 관계자들을 한데 working 모으는 작업입니다. together 공동체의 일원들이 함께 협력을 하여서 교육 체계를 구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동체의 문화를 제대로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공동체의 그런 다원주의적인 속성들을 제대로 반영을 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문화의 여행자들, 또 문화의 지도자들께서 함께 참석을 하셔서 참여하셔서 교과 과정과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또 적절한 또 문화적으로 적절한 교수법을 개발을 하는데 함께 동참을 시키는 것입니다. 또 학생들과 교사들께서는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문화가 제공하는 그런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보다 풍부하게 수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다원주의의 가치관이라든지 평화로운 공존이라는 이런 효익들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네트 슐츠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나이젤 원장님 다시 연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나이젤 앵켈라다 원장님 경험을 바탕으로 이해 관계자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제 카메라를 끄면, 제 비디오를 끄면 나이젤 원장님 연결 상태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Is Nigel with? Nigel, go ahead. 네, 나이젤 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Sorry, my 네, apologies, 죄송합니다. Janet and everyone. 우선 사고 말씀드립니다. My computer shut off just 제 컴퓨터가 but 갑자기 one of 전원이 the things 꺼져서 messages I wanted to 연결에 convey 문제가 has to 있었습니다. do 제가 with the 여러분들께 role 말씀드리고 of 싶었던 the 내용은 state actors, the institutions that 바로 act on behalf of the 국가들과 state. 또한 It is 국가를 important that 대표하는 the 그런 국가 that those 기관들의 institutions and 역할의 functions 중요성에 as 대해서 focal 말씀을 points 드리고 싶습니다. that they 이런 국가 have 기관들은 some sort 중요한 of 연락 체계 strategy 역할을 하게 됩니다. that has 그리고 been 이러한 developed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that will allow 적절한 그런 for 전략을 a 수립을 closer 하고 collaboration 그래서 between 긴밀한 culture and 협력이 education. 가능케 하도록 하는 I 역할을 수행해야 believe 된다고 this is one of 생각합니다. the things 그래야지만 that 교육과 we 문화의 realized 협력이 early. 가능하다고 We 생각합니다. weren't attached 벨리즈는 to the 초기부터 Ministry 이런 of 부분들을 파악을 Ministry of 했습니다. Education. We were attached actually 저희는 to the Ministry of 교육부가 Tourism 아니라 because at the time 관광부 there was this 소속으로 돼 emphasis on 있었습니다. trying to 왜냐하면 그 do 당시만 promote 하더라도 the country as a cultural tourism 저희 destination and so on and 벨리즈를 so 문화 forth. 관광지로서 In terms of 보다 the 널리 알리기 developing 위해서 cultural 저희 영광 materials 같은 경우에도 was 문화부 소속 내지는 invested in that 관광부 area. 소속이었습니다. But 그래서 once we 거기에 got 대부분의 to 투자가 implement this 이루어졌었는데 convention in 하지만 earnest with UNESCO 우리가 support, 유네스코의 we were 지원하에서 able to 협약을 with some 보다 lobbying 적극적으로 이행을 하게 되면서부터 great 여러 contacts. 학습 And 곡선을 synergies with the Ministry 통해서 of Education, which 교육부와 eventually led us 어떤 to 시너지가 가능한지를 또 확인할 수 있게 reviewing and 되었습니다. 그래서 revising first 교육부와의 departmental 협력을 curriculum 통해서 so that 초등, 중등 intangible 교과 cultural 과정을 heritage 다시 and living 또 heritage 재검할 수가 could 있었습니다. be 그래서 integrated 문화유산 또 문화유산이 the formal system 어떻게 형식 교육 simultaneously what 체계에 we 제대로 started to do 접목할 수 because of 있는지에 our 대한 그런 influences in 방편들을 communities. 마련을 할 수가 We 있었습니다. 또 started to 공동체와 emphasize 긴밀한 seek out 그런 관계가 communities and 있었기 때문에 practitioners knowledge bearers 공동체와 who were interested 연행자들과 in 또한 지식 보유자들과 함께 bringing 협업을 forward 할 and 수 translating and 있었습니다. teaching 이들 같은 about 경우에는 their past
이 문화유산 해당의 주요 분야 그 종목에 대한 그런 교육에도 또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고안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식의 교육 체계 하에서 이제 교육부와의 그런 협업하는 라인이 있었고, 또한 비형식적으로는 공동체와의 협업할 수 있는 또 다른 라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네트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정말로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상황은 바로 두 개의 기관 또한 양측의 그런 공동체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형식 프로세스와 또한 비형식적인 프로세스가 병행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형식 그 과정과 비형식 과정에서의 시너지 구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국가 차원에서 또한 지역 차원에서 현지 차원에서 공동체 차원에서의 어떤 체계적인 접근을 한다면 이렇게 교육, 특히 문화유산 그 자체 또한 문화유산을 수단으로서의 그런 교육을 함으로써 전체적인 그런 공동체의 어떤 증진과 안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 의식이 필요하고, 이어서 관련된 필요한 협력 또한 필요한 뭐 로비 또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저도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부 측의 의지를 해서 정책을 수립하기를 기다리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이 정부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정책 방향이 가장 적절한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체계 내에서 그 전문가들이 아웃리치를 해서 필요한 조언과 자문을 정부 기관에게도 제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책적인 자문을 제공을 하면서 시너지를 교육과 문화 간에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향성 제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원장님 다시 연결이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청중 여러분들께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질문을 개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두 개 정도의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질문이 네, 있으시다면 채팅창에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주어진 시간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질문을 생각을 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동안 제가 패널 토론 마무리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패널을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몇 가지 그 전문가 회의의 핵심 결과들을 공유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이 생각하시는 동안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결과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도 문화유산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대단한 잠재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문화유산 자체를 보호하고 또 전승하는 데도 기여를 하지만 훨씬 더 양질의 교육을 가능케 해준다는 것입니다. 모든 어린이들 그들의 배경과는 무관하게 모든 교육의 질을 제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특정 언어라든지 또한 문화적으로 적절한 콘텐츠를 활용을 하는 것이야말로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그러기에 SDG 4.7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교육과 문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분리되어서 구축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과 활동들을 전개를 하기 위해서는 다학제적이면서도 또한 부문 간의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각 국가마다 여러 층위에서의 대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사들은 또 이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은 교육자이면서 또 공동체의 중요한 또 일원이고 또 문화의 또 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론 교사들도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문화유산을 수업에 제대로 편입을 할 것인지, 문화적으로 부적절한 그런 교육이 되지 않도록 무엇을 해야 하며, 또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효익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교육과 문화유산 공히 많은 베네핏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교육 지표들을 활용을 한다면 양측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그런 달성됐던 또 성과들과 또 앞으로 미래의
보다 더 나은 성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프라 차원에서라든지 또 현장에서의 노력들 이런 노력들을 보다 배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유산 차원에서도 좋고요. 교육 같은 경우에는 SDG 4.7을 달성하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물론 그 내용을 보면 문화 다양성이라든지 양질의 교육에 대한 그런 목표이죠.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추상적인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가능케 해줄 것이고 관련된 정기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SDG 4 관련돼서는 당사국들 입장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는 활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패널 분들을 위한 질문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es, Janet, we have several questions. 네, 질문이 몇 개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5분에서 10분가량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So there is one question 네, from 여기 the audience that is 청중 asking what can be 분들 the 중에서 main 이제 key 질문해 points 주신 것 in 중에 order to strengthen teacher training and 교사 capacity building for the 훈련도 purpose of 역량 promoting 강화를 safeguarding 강화하기 and 위해서는 어떤 contribution to 점들을 sustainable 저희가 development. 방점에 둬야 될까요? 그래서 무형문화유산 보호 그리고 또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 교사 훈련 또 역량 강화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인지요. CD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네트 교수님 잘 들립니다. 질문 다 들으셨을까요? 죄송하지만 제가 질문을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마이테님 Yes. 불어로 혹시 질문을 얘기를 해주실 수 Quels 있을까요? sont les principaux points pour renforcer la formation des enseignants 제가 한번 et le 불어로 얘기를 renforcement de 해보도록 capacité dans le but 하겠습니다. de promouvoir la 교사 sauvegarde du patrimoine 훈련을 culturel 강화하고 et sa contribution 역량 au 강화를 développement 더욱더 durable. 극대화하는 데 Quelles 있어서 principales 우리가 recommandations 어떤 concernant 점들을 고려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교육 그 부문 또 문화 부문이 서로 더욱더 잘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교육에만, 또 문화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문화에만 좀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결국에 보면은 거의 이제 비슷한 부분인데 서로 따로따로만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그 두 개 섹터별로 충분히 그 교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나라 부르키나파소의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음향상에 있어서 여러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나라에서 교사 훈련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고등교육기관들에서 그 교사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무형유산에 대한 주제도 있습니다. 그런 과목에 대한 수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교사분들이 그 맥락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기도 하고 국가 문화뿐만이 아니라 이제 더욱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각각의 공동체적인 그 맥락도 짚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학교들이 공동체와 긴밀히 연계되어야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리네트 교수님 더불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 이제 교사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교실 수업을 연상을 할 때 문화가 어떻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즉 다시 말해서 그 상황에서 이해를 하는데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특정한 어떤 주류 문화 속에 있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어떤 문화가 있다라고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문화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our own 이 cultures and how 우리의 that 문화가 shapes how we 무엇인지를 see 이해할 the 필요가 world. 있겠고 이것이 또 우리의 세계관에도 영향을 미치고 You 있다는 bring 점을 that 알아야 into 합니다. 그래서 교사 a 입장에서는 multicultural classroom, 어떤 or even one 다문화적인 that we 그런 think 교실 is 환경에서는 이런 as a 부분들을 보다 unified 잘 culture. 강조를 하고 잘 But 관리를 해야 maybe 된다고 that's 생각합니다. not very 그리고 likely. 어떤 뭐 단일 There are 문화다라고 multiple 생각하는 그런 cultures that 환경이 있을 are 수가 exist 있겠습니다만 within classrooms.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And 교실 we 환경 begin to 내에서는 여러 understand how 문화들이 culture 함께 works 어우러지게 and 되는데 how it 문화가 contributes to 어떤 our 역할을 하고 understanding 또 이 of the 문화라는 world 것 and one 자체가 another. 우리가 So 세상과 I think 서로를 a 이해하는데 key 어떻게 작용을 starting 하는지에 point 대해서 in 충분히 teacher 인지할 필요가 training is 있습니다. to help 따라서 우리가 교사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도 기억해야 할 점이 특히 어떤 교생 선생님들 같은 경우 본인들의 문화적인 입장과 또한 배경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슐츠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더 받을 수가 있을까요? 마이티님 질문 하나 더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자넷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희 한 두 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상황에 있어서 이 교육에 있어서의 문화가 간과될 경우에 어떤 리스크가 나타날 수 있는지, 어떤 위험이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신 것인데 무형문화유산과 세계시민 교육 간의 이제 접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족주의를 더욱더 고취한다든지 또 평화에 위협이 되지 않은 한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두 가지를 접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또 질문해 주셨습니다. 여러 차례 제기됐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두 번째 그 질문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다양성 그리고 세계 시민 교육 그 우리가 함께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민족주의적인 그 관점에서부터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게 그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지입니다. 이게 정확할까요? 네, 맞습니다. 문화유산과 세계 시민교육 간의 이 연결고리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입니다. 네, 그렇다면 한건수 교수님 먼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 카메라를 켤 수가 없습니다. 여기 호스트 분들께서 이거를 열어주시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럼 먼저 말씀부터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카메라를, 네, 지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세계 시민교육이라는 그 개념 자체는 굉장히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이제 국가들이 각각의 이제 역사적인 맥락이 또 별도로 있고,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세계 시민 교육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세계 시민 교육을 위해서 어떤 보편적인 가치를 적용할 수 있느냐라고 물음이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문화유산은 그거를 배워야지, 그리고 또 전통 지식과 기술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통 지식의 가치는 또한 그 인간을 지원을 해서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다양한 이 심각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후 관련된 위기라든지 아니면 뭐 분쟁이나 여러 갈등이 나타났을 때 이것을 극복을 하는 데 있어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산은 사실 공공재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유산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계 시민 교육은 여기에 다양한 그 문화유산도 우리가 포함시킬 수 있다면, 반영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갈등을 회피하고 그리고 우리가 더불어 사는 그리고 함께 협업하는 이런 세계적인 어떤 공동 지구촌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요. 한국에는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무형문화유산, 제가 사실 그 정확한 종목명이 지금 생각이 나지 않지만 그 제주 해녀분들이 계십니다. 이 해녀분들이 이제
잠수를 하시는데 어떤 인공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통물만 사용을 하시는 것인데요. 그래서 내가 그냥 사람이 여기에 물에 헤엄치면서 잠수를 하면서 자연과 어떻게 더불어서 생활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녀들이 돌아가서 이제 해산물이라든지 해초들을 이렇게 채집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데도 이렇게 해녀분들이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문화 전통과 관습들과 지식들이 제공이 되면 학교에 그 교실에서 이게 수업을 통해서 제공이 되면 아이들이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고무적인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질문에 대해서 나이젤 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지금 오늘날 상황에 있어서 문화유산이 간과된다면, 교육에서 문화유산이 간과된다면, 다뤄지지 않는다면 어떤 위험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교육에 꼭 그 문화유산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흥미로운 질문 해주셨습니다. 제가 관찰한 바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과 또 이제 벨리지의 상황들을 보면 교육이 문화적으로 유관하지 않을 경우 결국에는 성장을 저해한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국가에서도 저희는 여러 가지 열심히 개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원하는 의도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제1세계 모델만 추종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TV에 나와 있는 장면들을 보고 여기에 있는 다양한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다른 국가들과 또 공동체들이 어떠한 경제 활동을 하는지를 보고 표방을 합니다만 사실상 자국에 있는 그런 스킬들과 자국의 그런 인재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저희 벨리즈와 같은 국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뭐 토지 자원이라든지 전통적인 농업에 종사했던 그런 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의 일부였던 이런 다양한 재능들이라든지 그런 스킬들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간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교육 체계와 또 이 교육 시스템도 it pushes a sort of agenda that it's more important to be a doctor than a farmer. It's more important 농부보다는 의사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더 좋은 직업이다. than a boat builder and so on. 내지는 뭐 배를 만드는 사람보다는 건축가가 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국민들이 세대를 거쳐서 계속해서 전생원 등 그런 기술들과 그런 스킬들을 경제 활동에는 활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는 저의 경제를 또한 발전을 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직시해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그동안 또 보유한 이런 스킬들이 우리가 어떤 국제적인 교육 차원에서 배운 것들과 접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런 글로벌 경험과 우리의 자국의 이런 스킬들도 잘 접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인정을 하지 못하고 또 제대로 된 활동을 개최하지 않을 경우에는 빈곤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고 계속해서 발전을 저할 것입니다. 네, 부정적인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문화유산을 교육에 제대로만 더 접목을 할 수가 있다면 여러 국가들의 개발 니즈도 충족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하나의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하는데요.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도 젊은 남성들 중에서 마약이라든지 범죄에 연루된 자들이 많았었는데 이들이 조선 그런 관련된 그런 기술들을 배우게 되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어떤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을 한다면 그리고 내가 정말로 사회에서 유용한 어떤 인재구나라는 점을 느끼게끔 하는 것이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한 가지 첨언을 하고 싶은데요. 네,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참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그런 흥미로운 코멘트를 또 올려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중에서 또 공유하고자 하는 사례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국 측에게 이것을 전달을 해 주신다면 함께 추후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논의를 앞으로도 지속할 수 있는 방법, 또 다른 온라인 포럼을 마련을 하여서 계속해서 논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패널 여러분들께 대단히 좋은 점들 지적해 주신 점 감사 말씀드리고 시간을 충분히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넷 교수님 대단히